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커들의 김남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압구정에 있는 모토플렉스 서울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모토구찌가 새로 런칭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모토구찌 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도 하고 모토구찌 브랜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겸 해서 또 되게 이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신경을 또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정식적으로 뭐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방문하셔서 개별적으로 둘러보시기 좋게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모토구찌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여기 엄청 많이 벌써 나와 있죠. 100주년입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브랜드예요. 1921년에 처음 브랜드가 탄생을 했고 올해 2021년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100주년 스페셜 모델이 나오기도 했고 뭐 100주년을 오면서까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순탄하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브랜드는 아니에요. 뭐 사실 위기도 많았고 1967년에는 처음에 이제 세임사로 인수가 됐었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 라인업이 어떻게 보면 제일 화려했어요. 그때 가장 이제 활기차게 이제 브랜드가 좀 잘 나가던 시기였다가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당연히 그때부터 이제 일제 4기통 바이크들이 내구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그런 바이크들이 이제 점점 유럽 시장을 잠식하면서 90년대에 어떻게 보면은 좀 침체기를 겪다가 뭐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2004년도에는 지금 소속되어 있는 피아지오 그룹에 인수가 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랬었던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부침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수입사가 계속 바뀌면서 뭐 판매가 중단됐던 해도 있고 실제로 2019년에도 판매가 안 됐었죠. 20년에도 한 2년 정도 또 공백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어떻게 계속 브랜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브랜드의 정체성이 있고 바이크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델이 다 V7이거든요. V7이 V는 모토구찌의 상징이죠. 세로 배치 V형 2기통 엔진의 V고 7은 처음에는 이제 V7이 690cc, 700cc 정도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배기량을 상징하는 7이었는데 이번에 V7 3에서 V7으로 V7 1, V7 2, V7 3까지 나오다가 올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V7으로 V7 4가 아니라 그래서 V7 3에서 V7으로 오면서 배기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V7이 아니라 V8이 돼버렸죠. 853cc 배기량 엔진을 탑재하면서 이전에는 753cc 이 정도 엔진이었는데 제가 정확한 배기량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52마력에서 65마력으로 출력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식 대비 어떤 점이 바뀌었고 그리고 트림도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했어요. 스톤, 스페셜. 그래서 그 두 가지 트림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지금 마침 바이크가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V7이 먼저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라인업이 모토구찌가 V7, V9 그리고 V85TT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에는 V7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V85TT도 어드벤처 모델이거든요. V85TT는 인증 중에 있다고 합니다. V7 먼저 설명을 드리면 총 두 가지 트림인데 스페셜 모델이 나왔어요. 100주년 모델이어서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모델이 100주년 모델이고 100주년 모델은 이제 스톤에 해당을 하죠. 스톤 스페셜 중에 100주년 모델은 스톤입니다. 스톤인데 스페셜, 일반 스페셜 모델이고 스톤 기본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스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도 잘 보이나요? 일단 헤드라이트가 다릅니다. 스톤 모델은 모토구찌를 상징하는 독수리 모양의 DRL이 들어갔습니다. 데이타임 러닝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헤드라이트도 LED고요. 근데 스페셜 모델은 일단 DRL이 빠져있죠. 일반 벌브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가격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스톤이 1,520만원이고 스페셜이 1,650만원으로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고급 모델이거든요. 130만원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왜 벌브 타입을 넣었냐? 이거는 그냥 위도를 한 것 같아요. 약간 할로겐 램프, 노란색 불빛, 이 좀 클래식한 맛이 있잖아요. 이 두 모델의 가장 큰 컨셉 차이는 약간 현대적인 그리고 젊은 층은 겨냥한 블랙을 썼죠. 모든 마감에. 근데 이쪽은 크롬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에도 크롬 그리고 블랙 그렇게 되어 있고 스톤 모델은 매니폴드가 다 블랙 마감되어 있어요. 매니폴드부터 머플러까지 그리고 이쪽 냉각 핀도 블랙 마감이 되어 있고 하지만 스페셜 모델은 매니폴드도 크롬이고 머플러도 크롬이고 이쪽 밑에 잘 보이나요? 네, 이쪽에 냉각핀도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냥 블랙이 좋다 아니면 나는 화려한 너무 좀 블링블링하게 싫다 뭐 이러실 경우에는 스톤 모델이 맞고 스페셜 모델은 그래도 좀 화려하고 좀 더 클래식하죠.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휠도 차이가 있습니다. 스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으로 캐스팅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스페셜 모델은 스포크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계기반입니다. 계기반. 이쪽에 보시면은 계기반이 아날로그 타입이에요. 회전계예요. 그러니까 바늘 아날로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속도계와 회전계가 더블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반대로 스톤 모델은 디지털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TFT가 아니라 그냥 그런 디지털 디스플레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좀 TFT가 요즘에는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거 한 10년 전 계기판 같은 느낌이 약간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시인성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뭐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크기가 큼직해서 그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모토구찌가 그래도 클래식 바이크로 볼 수가 있잖아요. 클래식 로드스터인데 디지털 계기판보다는 저는 이렇게 회전계와 아날로그가 같이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고, 텐덤 그립 바가 스페셜 모델에는 있고 스톤 모델에는 없고, 그 부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색상은 스톤 모델이 블루, 블랙, 오렌지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는데, 스페셜 모델은 실버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블루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톤 모델의 100주년 한정판 에디션, 이거는 1630만원, 스페셜 모델보다 20만원 저렴하고 스톤 모델보다는 110만원 비싼 거죠. 스톤 모델은 뭐 스페셜 컬러예요. 클래식 모델의 색상을 아이코닉한 컬러를 채택을 해서, 색상도 뭐 이번에 한정판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투톤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연료 탱크에 모토구찌 이글이 금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조금 더 고급스럽고, 이쪽에 보시면은 100주년 기념 스티커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이 정도로 V7 스톤이랑 스페셜의 차이점 정도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이전 연식 대비, 그러니까 V7 3와 V7으로 넘어오면서 변경된 점도 상당히 많거든요. 완전히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계기반이 지금 이렇게 나오다가 두 번 꺾여요. 각이 여기서 한 번 꺾이고 여기서 한 번 꺾여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번 더 꺾이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그냥 한 번 꺾였어요. 근데 이게 두 번 꺾이니까 조금 더 볼륨감이 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패널도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는 이게 삐져나와 있었어요. 삐져나와 있는데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시트가 바뀌었습니다. 시트가 원래는 더 평평했거든요. 더 평평해서 이쪽, 그러니까 텐덤 그립 스텝이 있는 곳은 같아요. 근데 시트가 너무 낮아서 동승했을 때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높게 올리면서 겉보기에도, 룩으로 보기에도 훨씬 더 깔끔해졌고, 그러니까 머플러도 올라오고 시트도 올라오면서 조금 더 볼륨감 있는 차체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텐덤 라이딩할 때 더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배기량이 바뀐 거죠. 유로5 대응하면서 공랭식 이제 750cc, 850cc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계속 운용을 하는 것보다 통합을 하면서 배기량이 올라갔고, 뭐 그런 부분, 뭐 외관상의 차이, 엔진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종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뭐 모터사이클이 뭐 예술 작품도 아니고 안에서만 살펴보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직접 나가서 타보면서 모토구찌 V7의 매력이 어떤 점이 있는지, 주행 성능은 어떤지, 토크를 엄청 강화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실까요? 같이? 네, 시승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진짜 바이크 타기 좋은 날씨네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좀 덥기도 하고요. 지금 신호 대기 중이어서 잠깐 시동을 꺼놨었는데 일단 시동부터 걸어보겠습니다. 진동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닙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진동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진동이 저는 뭐 R9T나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엄프 스트리트 트윈이나 이런 비교 차종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진동이 적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있는 느낌이랄까? 그 정도여서 즐겁게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들바로 전해지는 진동도 그렇게 세진 않고요. 초반에 토크가 넘치네요. 확실히 초반 토크가 너무 좋아요. 클러치를 살짝만 붙여도 뭔가 툭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초반에 토크를 완전히 집중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확실히 가속력이 850cc 같지가 않아요. 미들급 같지가 않아요. 리터급 같아요. 약간 스포스터나 R9T 정도의 초반 토크, 초반 가속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3000rpm 이하에 집중을 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3000rpm에서 최대 토크의 80%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토크 특성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엔진이 충분히 즐겁습니다. 공랭식 세로 배치형 2기통 850cc 엔진이 세로 배치기 때문에 V10이지만 확실히 실린더가 이제 피스톤 운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박스 엔진이랑 필링이 상당히 비슷해요. V10 엔진이긴 하지만 박스에 가까운 엔진 필링을 보여준다. 그래서 스네칭을 해봤을 때도 좌우로 요동치는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저는 연료 탱크에 무릎이 조금만 더 이쪽 엉덩이를 뒤로 빼면은 연료 탱크 형상이랑 니그립을 하는 부분이 맞닿아서 적당히 잘 떨어지는데 조금 앞으로 다가가서 앉으면은 이렇게 무릎이 오버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이거는 뭐 개개인의 신체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 커버를 더 떼어놨네요. 이쪽에 플러그도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좀 더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잘 받쳐놨습니다. 네, 짤막하게나마 모토구치 V7을 시승을 했습니다. 시승을 해봤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만족스러웠고, 그냥 일단 저는 무엇보다 그냥 모토구치를 다시 정식으로 수입을 하고 AS를 받을 수 있고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고 판매가 된다는 것부터가 그냥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동안 선택지가 많이 없었잖아요. 미들급 공랭식 클래식 로드스터 모터사이클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사실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공랭식 로드스터의 지금 어떻게 보면 끝판왕격은 알라인티잖아요. 근데 알라인티는 가격대로 보나 배기량으로 보나 리터급이고 가격도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그냥 모토구치가 새로 나왔다, V7이 새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도 만족스럽고, 감성적인 부분, 적당한 주행 성능, 적당히 스포티하게 탈 수 있고, 수평대양 2기통 박스 엔진보다 뭔가 무게중심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프론트가 좀 가벼운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속할 때 프론트 하중이 좀 없어지는 기분, 리어 타이어의 무게중심이 확 쏠리는 그 기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어 타이어 폭이 120mm에서 150mm로 늘어났다는 점도 초반에 가속력을 줄 때 약간 접지력을 더 확실하게 유지시켜주는 부분도 만족스러웠고요. 무엇보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저는 모토구치 V7을 만약이라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보다 디자인 때문에 구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이 훨씬 더 이전 모델보다 더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매장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머플러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훨씬 더 볼륨감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서도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클래식 모터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한 가지라도 선택지가 더 생겼다는 부분을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겠지만 직접 타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을 찍었던 모토플렉스 압구정에 있는 모토플렉스 서울점에서 시승이 가능합니다. 헬멧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운전면허 취득자이신 분들은. 그래서 한번 타보고 이런 모터사이클이구나, 뭐 이런 매력이 있구나 정도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차를 나오는 것만 족족 좀 빨리 시승을 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담고, 그리고 틀리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요. 미안.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끝난 것 같습니다.